안녕하세요. 저는 룰라의 김지연입니다. 야, 근데 지금 봐도 레전드예요. 이게 진짜. 90년대 건강미 아이콘이었습니다. 최고였지. 아빠가 굉장히 사실은 당뇨로 많이 고생을 하신 편이에요. 쇼크 오셨을 때마다 항상 저희가 요구르트랑 설탕으로 해서 수저로 이렇게 떠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폐혈증 오셔서. 이게 당뇨가 눈에 보이는 질병도 아니고 특별한 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참 무서워요. 할아버지 때부터 당뇨, 아버지도 당뇨셨고 저도 당뇨가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1인이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당뇨 전 단계예요. 항상 턱걸이래요. 아버지의 모습도 봤는데 또 남편까지 당뇨 턱걸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습니까? 그러게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당뇨가 있으신데도 짜게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좀 싱겁게 웬만하면 먹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예. 아 뭐야? 너무 싱거워. 짜게 드시는구나. 아 저렇게 드시면은 예. 와, 이게 보니까 식탁에 반찬들이 대체로 좀 짠 것 같아요.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니까 속이 안 좋은 거야. 체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저 김지연 씨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에도 저렇게 짜게 드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 딸이랑 좀 똑같이 생긴. 잔소리하세요? 네, 저도 잔소리를 엄청 하는데 저 이해가 가요. 또 국에 마른 음식들이 아무래도 덜 씹고 금방 삼키게 되니까 네.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대사가 생각보다 아주 거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혈당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서 혈관, 간, 췌장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식습관입니다. 50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딱 되고 나니까 더 걱정이죠. 저희 아빠는 40대 초반에 오셨거든요. 뭘 먹을까? 또 나이가 드니까 자꾸 단 것도 좀 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도 과자 군 것들 좋아했는데 얼마나 더 땡기겠어요. 못 산다,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아, 혈당 한번 재보자. 안 해, 안 해. 뭘 안 해, 안 하긴. 뭐야? 어머, 뭐야? 높다. 당뇨면 어떡할 거야? 자기야, 당뇨가 이게 심해지잖아? 그러면은 길거리 가다가도 쓰러지고 밥 조절 못하면 인슐린 맨날 맞아야 되고 큰일이야. 아빠가 당뇨로 너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당뇨가 무서운 게 김지연 씨처럼 부모, 자식 이렇게 2대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손자녀까지 3대가 함께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뇨가 전염병도 아닌데 한 명이 당뇨에 걸리면 가족 중에 또 다른 환자가 나오는 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뇨가 전염병은 아니죠. 그런데 네. 분명히 유전력이 센 질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당뇨면은 자녀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한 15% 정도 돼요. 둘 다 당뇨면은 30%. 사실 내가 당뇨에 가족력이 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같은 집에 살다 보면 비슷한 식습관하고 뭐 주는 대로 먹게 되고 보는 맞아. 대로 하게 되니까 생활 습관까지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당뇨의 경우에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전부 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이런 선천적, 후천적 가족력이 없으면 또 안심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0%라고 할 수 있는 1,000만 명 이상이 이미 당뇨 직전 단계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서울특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를 모두 합친 인구가 모두 당뇨 전 단계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만 당뇨가 치료는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고 그리고 출산은 적은데 오래 사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네네. 있죠. 그럼 당뇨 걸릴 확률은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의료 강국인데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 선천적인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사이즈가 부피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기능 자체가 인슐린을 내보내는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사실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었어요. 뭐 잡곡 주로 먹었었고, 야채 주로 야채, 먹었었고, 나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 서부의 음식이랑 똑같아졌어요. 단당류도 굉장히 많고 기름지고 짠 음식들 이런 거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디저트 문화도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식습관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췌장은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작고 당뇨가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보면 진짜 싱겁게 먹는데도 당뇨에 걸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야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40대 이상 중년 여성이면 이제 완경기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나이와 성별 그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에 큰 영향 주는 인슐린 자체도 호르몬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데 중년 여성이면은 완경이 찾아오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대사질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완경이 찾아오는 50대 이상의 여성 중에 당뇨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당뇨 걸리신 분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합병증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당뇨 그 자체보다도 당뇨 합병증이 참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당뇨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떠도는 잉여 포도당들이 전신에 떠돌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즉 당뇨의 합병증은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당뇨가 있는 사람의 치매 위험성이 약 2.4배 정도 높고요. 또 뇌졸중 환자의 100명 중에 32명, 거의 3분의 1 정도는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실명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25배 더 높다라고 해요. 예, 여기서 또 끝이 아닌데 당뇨 환자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되니까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중에서 손발 저림 증상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문제는 이런 혈액순환 장애 또 신경 장애까지 함께 발생하면 저림을 넘어서 심할 경우는 발에 상처가 생겨도 상처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상처 회복 또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발톱 깎고서 약간 우리 그 피가 났을 때 거길 타고 들어와서 당뇨 발휘되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저렇게 사진에서처럼 발가락이 점점 까맣게 썩어 들어가다가 괴사가 되면 폐혈증이 되면서 해당 부위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